나 그동안도 맨몸으로 다닌 거나 마찬가지야. 하루쯤 이러고 나간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 나가니까 설마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8에서 우주인 조아한의 연출을 맡은 이윤정입니다. 우주인 조아한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항체주사를 맞은 C와 항체주사를 맞지 못한 N으로 나눠진 수명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평생 C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호가 자신이 사실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읽어보고 하면서 제가 원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장르이고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어떤 주제가 좀 담겨있는 이야기 같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설정은 동일한데 디테일하게는 또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어쨌든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을 빌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내면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영화는 설정이 주어지면 관객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이 많고 또 비주얼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먼저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개입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맞추려고 설정을 좀 세분화했어요. 성별을 여자로 바꾼 상태의 기획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만약에 남녀인 상태로 받았다면 각색하는 것에서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의 경우는 주인공의 내면을 천천히 소설 작가가 그리는 대로 독자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 이제 관객들이 갖는 기대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등장을 하면 어떤 기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그런 남녀 관계 뭐 여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애정의 관계 이전이나 이후나 넘어나 뭐 이런 약간 복합적인 것들이 읽힐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남녀로 바로 등장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걱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애초에 여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좀 묘했던 게 사실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코로나가 등장하기 전이었고요.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더 많이 닮은 면들이 많았는데 그걸 막 걷어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든지 그럼 마스크를 막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상상했었는데 갑자기 막 중국에서 막 멜론으로 만든 마스크를 쓴다든지 막 현실에서 막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SF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보았을 때 그 거리의 안정감 안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너무 현실에 또 붙어버리면은 매력이 좀 상쇄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런 표현들 오히려 걷어내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하려고 균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둘이 같이 있는 장면들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촬영 전체 계획할 때는 그 조한이 노래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프리프로덕션에서 되게 준비 열심히 했었고요. 촬영 진행되면서 되게 떨면서 찍었던 거는 천문대 장면을 제일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이호가 조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또 어떤 자기 감정을 인식하기 전에 느끼는 장면이고 또 조한이 자기 이야기를 이호에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짧은 노래 안에 담아야 하는 장면이었어서 그게 잘 돼야 이 영화 전체의 이호와 조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관객들한테 힘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떨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두 사람의 감정이 조금씩 어긋난다는 게 관객들이 보기에는 한쪽의 감정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쪽은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이 돼 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둘이 그런 표현과 대사를 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자명하게 이 둘의 마음이 닿았다라는 게 보여야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 감정씬을 연출할 때는 항상 만약에 이것이 어긋나면 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떨게 돼 있죠. 일단은 정말 그 나이인 배우를 꼭 캐스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청춘물에서 그 배우들의 역사에서 딱 그 시기에 맞는 역할을
사실 한두 편 이상 하기 힘들 건데 그 순간을 잡아내는 힘이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나이를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 안에서 사실 최성훈 배우에 대해서는 이 작품 이전부터 되게 관심이 있었고 너무 잘하는 친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고 있었어서 무조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만났어요. 최성훈 배우도 김보라 배우도 마찬가지인데 작품을 두고 캐스팅 논의를 하면 2호를 할 건지 조안을 할 건지가 성별이 같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열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최성훈 배우를 만날 때는 아마도 조안 역할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 서고 그런 느낌보다 친구 같고 좀 보편적인 가까운 친숙한 느낌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성은 배우를 2호에다가 확정을 해놓고 이제 성은과 어울릴 수 있는 조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김보라 배우도 제가 천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스케줄이 맞지 않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최성훈 배우를 컨택하기 이전부터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에 하고 계시던 작품 동방연 소식이 들려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려서 하게 됐죠. 저는 극장에서 이현수 동생을 찾고 나서 조안이 2호의 무릎에 눕는 장면이 있어요. 거긴 사실 서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장면인데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잘 찍었다고 막 환호를 질렀었던 기억나요. 2호와 조안의 의상을 제일 고민 많이 했고 컨셉에 맞추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던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색감을 꼭 의도에 맞게 정리된 SF이기도 하고 청춘물이기도 해서 그 정서가 꼭 정리된 상태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영화상에서는 하이테크의 비싼 청정복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아마도 그 세상에서는 되게 숨쉬기도 괜찮고 뭐 그런 걸로 나올 텐데요. 저희는 그냥 사실 그 형태에만 갇혔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헤드커버를 쓰면은 성훈 씨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근데 헤드커버만 쓰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가 헤드커버 쓰면 너무 예쁘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니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위안을 삼으신 것 같고요. 다층적인 이야기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팔레트 같은 그런 원작이라서 거기 있는 이야기들을 다 소중한데요. 다 만들고 나서 저한테 제일 그래도 이 이야기였어 라고 느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조안이 하는 대사인데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요? 조안이 그거를 말로 하는 걸 들으니까 저 말이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라는 걸 나중에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배제도 많이 하고 차별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이 된 세상인데 사실은 어떤 사연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굉장히 연결돼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면 사실 2호와 조안과 경까지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을 지금 현재 관객분들도 다 현실의 삶에서 맞이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SF의 장점이 그것을 조금 이렇게 쉽게 카테고리화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영화가 던진 질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선택의 순간들에 생각나실 수 있다면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F 느와르를 원래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대본도 쓴 적 있고 한데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습니다. 스파이크 존스가 하는 SF를 다 좋아해요. 처음 영화 감독 되고 싶었던 것도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작품 보고 저런 상상력이 허용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스파이크 존스나 찰리 카프만이 하는 작업들 되게 좋아하는데 I'm Here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천연덕스럽게 로봇이 존재하는 세상을 표현했는데 그냥 지금 현재의 도시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로봇들이 그냥 탈을 쓰고 나와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는 너무 와닿는 작품이에요. 그게 아마 우주인 조안하고 조금 닮았다면 그 작품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관객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류의 특히 현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그것이 편견일 때도 있고 상식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존의 사고방식들이 틈입해서 우리 인물들을 재단하게 되어 있고 그것과 항상 조율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SF의 경우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다라는 것의 출발점에서 관객들이 훨씬 캐릭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봐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좀 떨어진 거리에서 작품을 지켜보다가 캐릭터와 관객이 만나는 순간이 더 쾌감이 있고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런 장르인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되게 힘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인 좋아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는 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아요. SF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2호가 워낙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본 친구거나 나 자신이거나 할 수 있고 조안도 너무 당당하고 멋진 친구지만 보다 보면은 그 내면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평범한 이야기? 그런 걸 기대하고 봐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